안녕하세요. 코리아 요리 아트 아카데미의 조재열 강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저와 함께 제과기능사 이론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과제빵 기능사의 필기시험은 이제 시행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험 신청을 가능하고요. 시험 과목에서는 이제 공통적으로 재료과학, 그 다음에 위생학, 영양학 등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과이론, 그 다음에 제빵이론은 이제 과정으로 인해서 이제 따로따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공통과정인 재료과학, 그 다음에 위생학, 영양학을 먼저 공부하신 후에 제과이론과 제빵이론을 공부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야지 이해를 하시기에 좀 더 편하실 겁니다. 자, 검정 방법은 이제 객관식 총 4지 택 1형이고요. 그 다음에 총 60문장이 나오고 총 1시간 정도가 시험 시간이 부여가 될 겁니다. 자,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그래서 총 문제는 저희가 총 60문항 중에 36문제 맞히시면 정확히 60점으로 합격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제부터 저와 함께 이제 배울 이제 강의의 구성은 자, 제과의 주요 재료와 기능, 그 다음에 제과 반죽의 분류, 그 다음에 제과의 공정, 제품별 제과법, 제과 생산과 관리, 그 다음에 총 문제풀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과의 주요 재료와 이제 기능, 그 다음에 제과의 반죽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과의 주요 재료와 기능에서는 첫 번째로 밀가루가 이제 있겠죠. 자, 제과에서는 밀가루의 글루텐이 이제 제품의 골격을 이루는 구조 형성에 이제 관여가 됩니다. 자, 일반적인 제과 제품에서는 부드러운 연질 소맥으로 제분한 박력분을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단백질 함량이 약 7에서 8%, 그 다음에 회분 함량이 0.4% 이하인 제품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고율배합의 제품, 고율배합이랑 이제 설탕량보다 이제 밀가루량이 훨씬 더 적은 배합을 이제 고율배합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 그런 고율배합에서는 단백질 함량이 약 7에서 8%, 그 다음에 회분 함량이 0.3에서 0.36% 정도 함유되어 있는 밀가루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pH의 고급 박력분을 사용하시면 이제 더더욱 좋다. 이제 이런 말이고요. 전체적인 이제 박력분을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퍼프 페이스트리 제품 같은 경우에서는 강력분을 사용합니다. 자, 퍼프 페이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밀어피는 공정이 많기 때문에 밀가루가 이제 전체적으로 끊어지거나 이제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성질이 필요해서 강력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일부 쿠키나 도넛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중력분을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식감이 쫄깃한 제품을 원하실 때는 이제 강력분과 중력분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자, 설탕 혹은 이제 자당이라고도 이제 불리는데, 자, 설탕은 이제 단맛을 주거나 아니면 색과 품질 향상, 그 다음에 수분 보유력을 높여주는 등 자, 최종 제품에 대해서 부드러운 역할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설탕의 가장 대표적인 역할로는 풍미를 주어서 최종 제품에 이제 단맛을 부여하는 주로 감미제라고 이제 부르는데 감미제의 역할로 좀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설탕 이외에 이제 감미제로는 포도당, 혹은 유당, 전화당, 물엿 등이 있습니다. 자, 카라멜화 작용으로 설탕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제 과도한 착색과 이제 오븐에서의 열로 인해 카라멜화 작용이 이제 생깁니다. 자, 되게 어렵게 말을 해놨는데 저희 어렸을 때 먹으셨던 달고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독특한 향이 있습니다. 자, 오븐에서 이제 열과 반응하게 되면 풍미 불질로 이제 설탕이 변하게 되어서 이제 제품에 독특한 향을 좀 부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윤활 작용으로 해서 유동성을 크게 해가지고 윤활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또한 이제 글루텐의 이제 생성의 이제 발전을 이제 방해해서 조직이 연화되어서 제품을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이제 연화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분 보유력이 있어서 제품을 부드럽게 하고 오랜 시간 저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퍼짐성. 그래서 흐름성을 이용한 것으로 과자 반죽의 이제 퍼짐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설탕의 주요 재료와 이제 기능입니다. 자, 유지는 재료 제품을 이제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하면서 대표적인 재료로는 버터, 그다음에 쇼트닝, 이제 마가린 같은 친구들이 이제 대표적인 재료들이고요. 자, 이제 유지 같은 친구들은 이제 지방의 입자의 분상을 이용해서 공기 포집 능력을 극대화해서 전체적으로 크림이 되게끔 이제 만들어줍니다. 자, 쇼트닝성은 단백질과 전분 입자를 이제 끊어놓는 이제 역할로서 전체적인 부드러움과 제품의 바삭함을 부여하는 역할이기도 하고요.
자, 물과 기름은 이제 서로 섞이지 않죠. 이제 섞이지 않는데, 자, 유지를 이제 한번 크림화함으로써 거기에다가 물을 가하면 유화제, 즉 물하고 기름하고 잘 섞이게 만들어주는 친구 없이도 물이 아주 작은 물방울이 되면서 유중수적형의 이제 크림이 되는데, 이를 보고 저희 말로는 흡수성이 있다고 이제 말을 해줍니다. 자, 반죽을 하면서 이제 유지가 윤활제 역할을 하면서 반죽의 유동성을 크게 하여서 부드러운 반죽이 됩니다. 그래서 반죽이 서로 미끌미끌 거리니까 글루텐 형성에 방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어떠한 성분 변화에도 변형시킨 모양이 그대로 남고, 그 다음에 원래 형태로 잘 돌아오지 않는 성질, 즉 자기 모양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소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버터나 쇼트니 혹은 마가린 같은 친구들한테 열을 가하면 녹아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말을 저희 말로는 가소성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신장성. 자, 파이용 마가린을 사용하는 이제 페이스트리 등을 제조할 때는 끊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밀어퍼기를 하셨을 때 이제 반죽이 이제 반죽과 같이 이제 유지가 같이 늘어나는 성질을 신장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제품을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산패를 견디는 성질을 저희 말로는 안정성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분 보유력이 있어서 노화, 즉 딱딱해지는 현상을 지연시켜서 제품의 전체적인 신선도를 유지하는 성질을 저장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계란. 자, 계란에는 흰자에 포함된 이제 알부민이라는 구조 형성의 물질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기포 형성 후 이제 단백질과 결합하게 되어 제품의 구조의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전라는 75%, 흰자는 88%, 그다음에 노른자에는 50%의 수분이 이제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분으로 이루어져 제품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농후화제 혹은 결합제라고도 부르는데, 설탕, 전분, 노른자에다가 이제 우유를 넣고 끓이게 되면 이제 결합, 즉 끈적끈적하게 변하게 되는데, 이를 이제 농후화제, 저희 말로는 이제 흔히들 하는 말로는 커스터드 크림이라고 말을 하죠. 자, 계란을 이제 휘핑하게 돼서 이제 기포를 형성하게 되면 이제 공기가 그 안에 혼합이 되면서 반죽이 부풀어지고, 그 부풀어진 상태에서 오븐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친구가 굉장히 많이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굵기 도는 게 팽창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란은 팽창작용도 이제 같이 해주기도 하고요. 자, 노른자에는 이제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물과 기름을 좀 잘 섞이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화제 역할도 같이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화작용, 즉 노른자에 있는 지방이 제품을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연화작용도 같이 해주게 되고요. 착색작용, 그래서 황색 계통의 노른자의 색은 전체적인 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착색작용도 같이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양증진, 계란은 칼슘, 철분, 인 등 전체적인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영양 증진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독특한 풍미와 맛을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풍미와 맛을 증진시켜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자, 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가루와 물이 이제 결합을 시켜주기 때문에 수화작용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반죽에 수분을 공급해서 되기를 조절함으로써 반죽의 식감을 조절하게 됩니다. 자, 굽기 과정 중에 이제 빵의 내부 온도가 약 98도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물이 끓겠죠. 자, 끓으면 그 안에 증기압을 형성시키면서 주위의 공기를 팽창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반죽을 부풀리게 되는데, 이것을 팽창작용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자, 믹싱 과정 중 마찰열이 발생하게 되면 자, 물의 온도를 조절해서 전체적인 반죽의 온도 조절도 같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반죽을 하면서 재료가 골고루 분산시키기 위해서 재료 분산 작용도 물이 해주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 우유 같은 경우에는 자, 우유는 물과 달리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제품의 구조의 형성을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유에는 이제 유당이라는 이제 당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자, 당은 카라멜화 작용으로 껍질색을 짙게 하고 전체적인 풍미를 형성시키기도 합니다. 자, 우유에는 역시나 이제 88%가 수분으로 함유되어 있어 전체적인 노화를 지연시켜서 이제 저장성에 좀 더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유제품의 종류에는 자, 시우라고 하는 이제 원유를 살균 처리한 우유를 저희 말로는 시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시우를 이용해서 농축을 한번 해주고 수분 함량을 줄인 우유로서 이제 우유 연유와 생크림을 만들 때 쓰는 것을 저희는 농축우유라고 말을 하고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또 CU를 건조시켜서 분말화한 것으로 유지방이 함유된 분유를 전지분유라고 합니다. 이제 애기들이 먹는 분유가 전지분유죠. 그 다음에 이제 유지방을 뺀 분유로 이제 우유를 건조시켜서 이제 분말한 친구를 탈지분유라고 말을 합니다. 제과 제빵에서는 대부분 탈지분유를 많이 씁니다. 자, 소금에서는 이제 단맛 향상을 합니다. 자, 소금 얘기하는데 갑자기 단맛이 왜 나냐라고 의아하실 텐데, 자, 소량의 소금을 사용할 경우 이제 전체적인 단맛의 한계점을 좀 더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설탕의 단맛을 좀 더 순화시켜서 이제 감미도를 조절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설탕에 대한 그 당의 열 반응 온도를 낮추어서 이제 카라멜화 작용을 좀 더 빠르게 촉진시켜주는 역할도 같이 해줍니다. 자, 소금 같은 경우에는 삼투압 그리고 다양한 화학작용으로 인해 유해균의 이제 번식을 억제시키는 역할도 같이 해줍니다. 자, 그 외 재료에는 산작용제, 뭐 베이킹 파우더, 중조, 향료, 향신료 등이 이렇게 있는데, 자, 산작용제에는 반죽의 산도를 높이면서 대표적인 재료에는 주석산, 레몬즙, 식초 등이 가장 대표적인 재료고요. 그다음에 쿠키의 반죽을 이제 결합시켜서 이제 구조 형성에 이제 도움을 주는 것을 산작용제라고 합니다. 자, 이산화탄소의 발생으로 제품의 부피와 팽창되면 이제 조직이 부드러워지는데 이것을 베이킹 파우더라고 하고요. 베이킹 파우더도 제과 제빵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중조, 이제 탄산수소 나트륨 혹은 소다라고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친구를 중조라고 말을 하는데, 자, 중조는 이제 알칼리성으로 베이킹 파우더와 이제 구성 성분이라고 하는데, 자, 베이킹 파우더와 이제 중조, 즉 베이킹 소다죠. 이런 친구들은 하는 역할은 비슷합니다. 똑같이 팽창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향료 그리고 향신료가 있는데, 자, 향료는 독특한 향이 나게 해서 이제 후각을 자극해서 아, 이 빵이 먹고 싶다 라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기도 하죠. 대표적인 재료로는 바닐라 향 혹은 오렌지 등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재료고요. 향신료에는 향미를 돋우며 이제 보존성을 연장시켜 주는데, 자, 도넛에 이용되는 향신료는 넛메그, 그다음에 피자에 사용되는 향신료는 오레가노입니다. 자, 이 넛메그, 그다음에 도넛, 오레가노 플러스 피자는 필기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이니까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정제가 있는데, 안정제는 한천, 젤라틴, 팩틴 이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천은 우뭇가사리라는 해조류를 졸여서 이제 녹인 뒤 동결 그리고 해동을 거쳐서 건조시킨 것을 한천이라고 말을 하고요. 자, 동물의 연골이나 이제 힘줄, 가죽 등을 구성하는 천연 단백질을 이제 젤라틴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식물 세포벽에 있는 것을 다당류는 이제 저희가 팩틴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과 제빵에서는 젤라틴을 굉장히 많이 쓰이도록 합니다. 자, 팽창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물리적 팽창이라고 하는데, 자, 공기 팽창, 그다음에 유지 팽창, 무팽창 이렇게 나뉘는데, 자, 거품기로 이제 계란을 휘핑해서 계란 안에다가 거품을 이제 만드신 다음에 걔가 오븐에 들어가면 팽창을 하겠죠. 그런 것을 공기를 이용한 팽창법이라고 해서 공기 팽창이라고 말을 하고요. 자, 밀가루 반죽에 유지를 넣고 굽기를 할 때 유지층 사이에서 이제 발생하는 증기압으로 이제 팽창을 시키는 방법을 유지 팽창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로지 반죽 과정 시 들어간 그 물의 수증기압을 이용해서 이제 팽창을 조금 부풀도록 하는 방법을 무팽창이라고 합니다. 자, 파이나 혹은 타르트, 쿠키 등을 만들 때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더구나 이제 화학적 팽창, 이스트 팽창도 같이 있는데, 자, 화학적 팽창에는 화학품이죠. 이제 베이킹 파우더, 이제 앞전에 배웠던 중조, 베이킹 소다, 그 다음에 이스파타 같은 이제 화학적 팽창제를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반죽을 팽창시키는 방법을 화학적 팽창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트 팽창은 자, 발효 공정 시, 제과에선 쓰이지 않는 방법이긴 하지만 발효 공정 시 이스트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가스가 이제 부피를 팽창시키는 방법을 이스트 팽창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복합형 팽창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팽창 방법이 섞인 방법을 이제 복합형 팽창이라고 하는데, 자, 이스트 팽창과 공기 팽창 혹은 베이킹 파우더와 이스트 팽창, 화학적 팽창이죠. 그 다음에 화학적 팽창과 공기 팽창이 섞인 방법을 이제 복합형 팽창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반죽 특성에 따라서 또 따로 분류를 시킬 수 있는데, 자, 반죽형 반죽이 있습니다. 자, 반죽형 케이크라고도 이제 말을 하는데, 자, 반죽형 반죽은 비중이 0.8. 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실습. 이론에서도 전부 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기본적인 재료로는 박력분, 계란, 설탕에 많은 유지를 함유시켜서 만드는 것을 반죽형 반죽이라고 하고요. 반죽형 반죽에서는 주로 화학적 팽창제를 이용해 부풀린 반죽을 이제 대표적인 반죽형 반죽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파운드 케이크가 있고요. 자, 이제 반죽형 반죽에서는 이제 크림법, 블렌딩법, 설탕물 반죽법, 단단기법 이제 등이 있는데, 자, 크림법 같은 경우에서는 유지 플러스 설탕, 즉 유지 함량이 높고 제품의 부피가 큰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을 크림법이라고 합니다. 자, 블렌딩법은 유지 플러스 밀가루, 그래서 이제 부드러운 조직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을 블렌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설탕 2, 그 다음에 물의 1의 비율로 섞으면서 대량 생산에 적합하고 균일한 껍질색을 만들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설탕물법입니다. 자, 그런데 단단계법 혹은 이제 1단계법이라고 하는데, 자, 모든 공정을 1단계에 끝내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한 번에 다 넣고 섞어야겠죠. 그래서 전 재료를 한꺼번에 혼합해서 믹싱하는 방법을 1단계법 혹은 단단계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한 번에 다 넣고 섞다 보니까 노동력과 제조 시간에서 절약이 되겠죠. 그래서 크림법, 블렌딩법, 설탕물 반죽법, 단단계법을 외워주실 때는 유지 플러스 설탕, 유지 플러스 밀가루, 설탕, 물과 2대 1의 비율, 그 다음에 전 재료를 한 번에 혼합돼서 믹싱하는 방법이다. 이런 거 정도만 좀 외워주시면 맞추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근데 거품형 반죽입니다. 거품형 반죽에서는 이제 비중이 0.5입니다. 자, 이 부분도 실습 혹은 이론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주된 재료는 이제 계란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계란을 이용해서 기포를 만들어서 반죽을 부풀리고 이거를 오븐에 구워서 이제 팽창시킨 반죽을 거품형 반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반죽으로는 이제 스펀지 케이크가 있고요. 역시나 스펀지 반죽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자, 공리법, 변리법 이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공리법은 전란, 즉 흰자와 노른자를 딱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자, 비중은 약 0.45에서 0.55, 그래서 0.5 플러스 마이너스 0.05 정도의 비중을 지켜주시면 되고요. 자, 흰자와 노른자를 따로 나눕니다. 그래서 따로 나누어서 흰자는 흰자대로, 노른자는 노른자대로 따로따로 믹싱하는 방법을 변리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전란, 흰자와 노른자를 구분하지 않고 만들기 때문에 이 공자는 서로 공자를 뜻하고요. 흰자와 노른자를 따로 나누어서 만들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별자는 따로 별자를 얘기를 합니다. 자, 반죽의 유지, 약 20에서 30%를 녹여서 넣는 방법을 제노아즈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한 거품형 반죽에는 머랭 반죽이 있는데 또 머랭법이 있습니다. 머랭법. 머랭법은 흰자에 설탕을 넣고 중간 피크의 머랭을 제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간 피크의 머랭이란 딱 손가락으로 찍었을 때 끝이 이렇게 살짝 휘는 정도의 이제 머랭, 독수리 발톱처럼 살짝 휘는 머랭을 중간 피크의 머랭이라고 말을 하고, 중간 피크의 머랭을 이용해서 반죽을 만들면 머랭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꽃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 때 좀 많이 쓰는 방법을 머랭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플러스 이제 시폰형 반죽이 있는데, 자, 시폰형 반죽은 변리법과 같이 이제 계란과 흰자와 노른자를 나눈 다음에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변리법과 시폰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흰자는 머랭을 만들고 노른자에는 흰자를 제외한 모든 재료를 넣고 거품을 만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변리법에는 노른자에도 거품을 내고 흰자에도 거품을 내는데, 반면에 시폰형 반죽 같은 경우에는 노른자 반죽에는 거품을 만들지 않는 방법이 이제 다른 방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전체적인 이론 설명은 끝났고요. 이제 저와 함께 한 두세 가지 정도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 텐데, 자, 계란의 일반적인 수분 함량은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 45%, 75%, 88%,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딱 봐도 정답이 보이겠죠. 정답은 이제 75%입니다. 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전란의 수분은 약 75%로 구성이 되어 있고, 흰자의 수분이 이제 88%, 그 다음에 노른자의 수분이 55%죠. 그래서 정답은 2번 7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유지의 성질이 다른 것은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것은 이러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버터, 마가린, 쇼트닝, 샐러드유 이렇게 보이는데 딱 정답이 보이겠죠. 자, 여기 보이는 이제 버터, 마가린, 쇼트닝 이 세 친구는 고체 유지라고 합니다. 고체 유지라고 말하고 샐러드유는 저희가 액체 유지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샐러드유는 액체 유지이기 때문에 성질이 다른 유지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믹싱 방법 중 먼저 유지와 설탕을 섞는 방법으로 부피를 우선시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자,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크림법, 블렌딩법, 1단계법, 설탕불법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정답은 크림법이죠. 그래서 유지 플러스 설탕, 앞전에 설명드렸던 부피감을 좀 더 중요시할 때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요. 블렌딩법은 유지 플러스 밀가루, 그래서 전체적인 반죽의 유연감을 유지시킬 때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1단계법은 모든 재료를 한 번에 다 넣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노동력과 시간이 절감되는 방법이었고요. 설탕물법은 대량 생산에 도움이 되면서 이제 균일한 껍질색을 이용할 때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은 1번 크림법이죠.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이제 제과에 대해서 이제 살짝 배워보셨는데, 이제 다음은 이제 기계와 도구, 그 다음에 제과 공정 파트 1로 넘어가실 거고요. 오늘 배우셨던 거 한 번 더 집에서 복습해 보시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요리 아트 아카데미의 조재혁 강사였습니다.